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5개 주 경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와 공화당의 트럼프가 무난히 승리를 거머쥐면서 사실상 대선 주자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미국 대선 경선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동석 미국 뉴욕 뉴저지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실시된 대선 경선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닌데요. 네. 거의 예비 경선 이제 그 마무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요. 네. 예상이 됐었는데 뭐 별 이변 없었습니다. 단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아주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압승이죠. 네. 싹쓸이를 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 그 버니 샌더스한테 이제 그만 그 포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사인이 충분히 전달할 정도로 결론이었고 트럼프는 싹쓸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결론을 가지고서 언제 이게 그 양측의 후보들이 각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느냐 나머지들이 포기를 하느냐 이런 그 내용이 기다리게 된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각각 보면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대의원 확보한 거를 보면은 클린턴 힐러리가 2,141명 확보했습니다. 사실 매직 넘버가 2,383명인데요. 네. 이제 250명 더하면 과반수를 넘는데 네. 남은 대의원이 1,300명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로서는 근데 이제 다만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힐러리는 이 캠페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캠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하루라도 빨리 포기해 주는 게 본선거를 위해서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유지하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는 버니 샌더스한테 그런 압력이 들어갈 거고요. 네. 그렇지만 버니 샌더스는 캠페인 특징이 그 돈이 안 드는 그렇다면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그 다 모여가지고서 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요. 뭐 끝까지 가는 거 결심하면은 별 문제 없다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네. 그 본선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버니 샌더스가 언제 관두는가가 민주당 쪽에서는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가 막판 뒷심이 부족해 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선을 완주할 의지 보이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힐러리가 이번에 압승을 거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예상하고서 맞았었습니다. 네. 아마 대세론이라는 것도 이미 만들어졌고요. 대세론과 관계없이 버니 샌더스가 그 선전을 하고 있었지만은. 네. 사실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보다는 샌더스 캠프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의 일반 그 민주당의 좀 아웃사이더들이죠. 네. 민주당의 좀 외곽에 있던 민주당 그 유권자들이 그 지지하는 건데 이미 오늘 이렇게 끝난 곳에서는 동북부 지역의 민주당의 주류 이제까지 민주당 주류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래도 커네티컷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샌더스가 굉장히 그 의외로 다 선전을 했다라는 전문가들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4% 이상으로 따라잡았기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로드아일랜드에서는
한 15%, 13% 이상으로 샌더스가 이겼고, 사실 보면은 샌더스의 선전이라는 거는 끝까지 완주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갈수록 이 지지율이 높아가는데 아시겠지만 워낙 그 명망이나 민주당에서의 조직을 갖고 있는 힐러리한테는 딸리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상했었지만은 아직까지 샌더스의 이 선전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경선으로 한번 가보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경선이 치러진 5곳에서 승리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대선 후보에 좀 성큼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반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커서 그런데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 공화당 지도부들이 모여서 이제는 트럼프의 이 여세를 보면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오피니언이 나오기 시작했고 되게 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결과가 이미 트럼프도 1230명을 대의원을 확보하면 과반이 넘는데 네. 그러면 그냥 자연히 이 경선도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가 되는 건데 네. 어제 결론을 950명 확보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대의원이 622명이 남았는데 아시겠지만 공화당 경선의 방식은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면은 그 주에 걸린 대의원을 다 갖고 갑니다. 네. 그래서 어제 트럼프는 혼자서 거의 대의원 수를 다 독식을 하고 각 주마다 과반수 이상 득표 다 해버렸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에서는 아무리 존 케이식하고서 테드 크루즈를 합쳐가지고 트럼프가 되는 거를 막는다는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흐름을 이 공화당 내의 백인 중하층들, 빈곤층들이 트럼프를 놓고서 열광하면서 나와서 지지하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막겠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컨벤션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브로큰 컨벤션이 되겠다. 네. 공화당이 깨지지 않냐. 트럼프가 이 당원들을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 공화당은 최악이다. 아마 굉장히 큰 걱정을 네. 하면서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궁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결론을 가지고요. 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경선 초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고요. 또 이 막말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 트럼프의 이런 인기 비결은 뭘까요? 사실 제가 한 15군데 이상 프라이머리를 쫓아다니면서 트럼프 유세를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요. 네. 이게 민심이다. 우리말로 이제 민심이다. 이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아주 미국은 대도시를 중심하는 도시권하고서 시골하고서는 두 개의 나라의 딴 나라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네. 그냥 가면은 조용한 침묵을 지키던 아주 전통적인 백인인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큰 열광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데 전략을 맞춰가지고 캠페인을 해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서 이제까지는 자기가 이 캠프에서 1등을 하려고서 각 지역에 다니면 이게 지도자가 어떤 자질이다 이런 건 상관 안 하고서 유권자들 맞는 얘기만 해왔는데 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9일부터 캠프가 많이 바뀌었고 캠페인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내가 가야 되니까 이제 나도 대통령감으로 보이면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60% 이상 도널드 트럼프 캠프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19일 뉴욕하고 오늘 끝난 5개 주의 캠페인을 보면은 트럼프 캠프 방식이 많이 바뀐 걸 봅니다. 좀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하는 게 옳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민주당, 공화당 다 대세론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와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 걸로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 쪽이 원하는 공화당 후보 아니냐 이러지만은 네. 아시겠지만은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방식이 아주 지독한 네거티브 방식이면서 네. 굉장히 옐로우성 캠페인을 네.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식이죠. 아니면 말지 이러면서 해왔거든요. 네. 이거 조금만 소문이 있으면 터뜨리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나 오랫동안 경력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면만큼 또 이 스캔들도 많고 네거티브가 많기 때문에요. 네. 사실 속으로다가는 트럼프를 훨씬 더 버거운 상대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만은 아주 역사적으로 미국 선거 중에서 가장 좀 어렵고 진흙탕 선거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된다면요.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코널리 연방 하원 의원이 미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그래서 재미교포들도 힐러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현지에서 보시기에 맞습니까? 제리 코넬리가 코리아 커커스 의장입니다. 네. 그리고서 버지니아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연방 의원인데 이분은 민주당 주류 쪽에 힐러리 아주 간판적인 지지자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후보들이 아직 외교 안보 정책 중에 한반도 정책이나 아시아 쪽에 구체적인 팔리시를 내놓은 게 아직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여태까지 이 활동을 많이 해왔고 또 국무장관까지 했고 또 한인들 지지자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힐러리 네. 본인이 캔디데이트 본인이 한인들이 나를 지지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아마 제리 코넬리가 힐러리 쪽이 한국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쪽에 인터뷰를 많이 했다고 비춰집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 사실이 분명히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한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김동석 뉴욕 뉴저지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종반으로 접어든 미국 대선 경선 진행 상황 또 알아보죠. 이 민주당의 경우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후보로 굳어진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펜실베니아 그리고 코네티컷 등 미 동북부 5개 주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상대로 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확보하는 누적 대의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야 하는데 이 숫자가 2,383명이고요. 오늘 경선에서 힐러리가 대부분 승리하면서 2,200명에 육박하는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선 후보로 가는 길에 이른바 구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민주당 경선은 오늘 6월 14일까지 이어지고 7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만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힐러리 본인도 오늘 경선을 끝내자마자 당내 경쟁자인 샌더스 의원을 의식하기보다는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본선을 염두에 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한 쪽은 공화당인데 지금 네.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선두를 질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지역에서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가 5개 주 모두 압승을 거뒀습니다. 누적 대의원 수가 950명을 넘었는데 공화당의 경우 후보 확정을 위한 이른바 매직 넘버가 1237명입니다. 여기에 성큼 더 다가선 상황이고요. 그러나 아직 공화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처럼 결과가 뻔한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지역이 10개. 대의원 수가 502명이 남아있는데요. 트럼프가 10개 모두 대승을 거두지 않으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결선 투표 성격의 7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당 지도부나 당내 계파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후보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확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소녀상 철거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돼 있다. 이런 일본 관리의 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 장관이 발언 당사자인데요. 아베 총리의 측근입니다. 한일 군 위안부 합의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철거는 한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이 하기다 관방부
관방부 장관이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는 세부 사항의 하나로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자신의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방부 장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이 사람이 대신하는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면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건데요. 일본 관리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언제까지 이런 주장을 되풀이할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에너지가 없어서 국민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전력은 수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그 선심 정책도 병행돼 왔고요. 그런데 이상 기후 현상인 그 엘니뇨가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위력을 발휘하면서 극심한 가뭄이 그 베네수엘라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70% 이상을 담당해오던 구리댐이라고 있는데요. 거의 그 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그 몇 달 전부터는 전력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하더니 그 최근 한 달 전부터는 저녁에 걸쳐서 정전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명은 물론 냉장고나 세탁기, 조리기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들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고 식수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점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생필품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그 전력 소비를 더 줄이자면서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그 주 4일 근무제, 또 최근에는 주 2일 근무제까지 실시하면서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원성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야당이 현 마두로 대통령의 소환 그리고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갈 뻔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네,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뭡니까?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6월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6월 18일, 서울은 25일에 필기시험이 있는데요. 네. 16개 시도가 11,359명을 뽑는데 이번 9급 지방직 공채에 21만 2,98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평균 경쟁률이 18.8대 1이거든요. 네. 역대 최대입니다. 사람은 소수점 이하가 안 되니까 그냥 19대 1이군요. 예. 자, 살기 좋아지고 좀 미래의 긍정적인 전망을 그려볼 수 있는 수치들은 이 최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쟁률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수치들은 발표될 때마다 최고예요. 이런 소식을 참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좀 살기 퍽퍽해지는 수치들은 계속 최대의 수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선발 규모가 비슷했는데 올해보다 올해 2만 5천여 명이 더 지원을 한 겁니다. 경쟁률이 늘었군요. 더 늘은 거죠. 그리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9급 공채는 경쟁률이 83.8대 1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면 20대가 60%고 30대가 30%를 차지했는데 40대, 그러니까 40세 이상 지원자가 12,0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공직의 뜻을 두고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40대 이상도 저렇게 많구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공무원 경쟁률 앞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우리 딸아이, 큰아이도 지금 대학생인데요. 네. 전혀 전공은 다른데 공무원 고민하고 있고요. 예. 중학생인 우리 아들도 공무원을 고민하더라고요. 미래 직업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공직의 뜻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 이러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정성. 맞아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칼퇴근이라며 취미생활 할 수 있겠네. 이런 방식이에요.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행정자치부가 2016년도 이 공무원 전체의 평균 연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9급 공무원에서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자, 이 5,892만 원 이런 발표를 받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받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냐. 평균 연봉이 아니라 직급별로 봐야 한다. 이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의견이 일단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도 9급 1호봉의 세전급여가 봉급이랑 각종 수당을 다 합쳐서 200만 원대지만 장관급은 봉급만 1,000만 원 선이 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집단 자체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평균 연봉 사실상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중간 값을 그냥 잡아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못 받는 분들은 훨씬 박탈감이 클 것 같고요. 저희 지난번에 7만 4천 원 알아본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제 지갑에는 10,000원 내외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평균은 7만 원 이상 있다. 자,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무원, 이게 누군가의 꿈이 공무원인 것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몰리고 있다면 이게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김성은 캐스터는 꿈이 뭐였어요? 저는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이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몇 보기 힘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뭡니까? 리오올림픽에 나설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금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박태환 선수의 기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열린 첫날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15분 10초 95로 우승을 했는데요. 2위와의 격차가 15초 가까이 났고요. 어제 자유형 200m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1위였습니다. 1분 46초 3일의 기록. 그리고 박태환 선수 주 종목이 400m잖아요. 오늘 열렸는데요. 3분 44초 26, 올 시즌 세계 랭킹 4위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국제수영연맹 A 기준 기록도 이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무난히 통과를 한 겁니다. 월, 화, 수 다 이제 금메달인데 자, 하지만 이 박태환 선수가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대한체육회 규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번 대회에서 A 기준 기록을 통과했더라도 결국 리우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처지 아닌가요? 그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체육회 규정이 이중 규정이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이중 규정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박태환 선수가 오늘 이 조심스럽게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올림픽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이 있다. 금메달을 따겠다는 것보다는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림픽에 대한 소망을 좀 밝혔습니다. 의견은 정말 분분한데요. 선수는 기록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박태환 선수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도핑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중 처벌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약물 사용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더, 또 기록 하나 더 이것보다는 약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우선이다라면서 올림픽 출전을 반대하는 의견. 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세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실시간 예매율 95.5%를 차지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개봉일이고요. 개봉을 앞둔 어제도 94%를 기록한 영화인데요. 바로 마블이 만든 영화 11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11워의 개봉을 앞두고 엽기적인 그녀 2, 특별수사와 같은 한국 영화들은 개봉 일정을 미뤘는데요. 이유가 이 11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박스오피스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고요. 예매 관객 수만 60만 명에 달합니다. 뭐 사실 3, 4월에 흥행을 했다거나 회자됐던 영화가 좀 없는 게 사실인데 극심한 비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11월 개봉을 앞두고 극장들이 상영관이랑 상영 횟수를 많이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참 초기에 보기 힘들겠는데요. 저도 아이들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 등장해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잖아요. 우리나라 영화들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한데요. 네, 가장 좀 의미 있게 저한테 다가왔던 댓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매율 95%라고 하지만 스크린 독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 만들어진 영화는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이 영화를 잘 만든 마블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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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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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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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아이마다 실력, 학습 습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오늘 할 공부를 콕 집어주는 북클럽 선생님. 학습 습관이 문제일 땐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할 땐 과목 전문 투게더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2부 마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